안녕하세요. 장송국 벨소리 아내입니다. 남편이 계속 비아냥거리면서 네가 한 짓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 짓인 줄 아냐. 내가 내 얼굴 깎아먹기 같아서 어디에다 말도 못하고 화 안 내고 얌전히 알려줄 때 잘못한 거 깨달아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얼굴 깎일 일 없게 익명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자 하면서 제가 먼저 아이디를 빌려줬습니다. 올리자마자 갑자기 현타 온 것처럼 너 욕 많이 먹을 것 같다. 네가 뭘 모르고 철없이 한 행동에 내가 똑같이 철없이 대응하는 것 같아서 급 후회가 되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들으면 나도 반성할 기회가 되겠지. 라고 했고 이후 남편에게는 말 안 하고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당연히 어제 하루 종일 이거 왜 로그인이 안 되냐 하면서 정말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더라고요. 저는 묵묵부담으로 일관했고 비밀번호 찾기 해야 한다며 제 핸드폰으로 인증번호 온 거 알려달라고 하는데 핸드폰도 숨겨버렸습니다. 장판이라도 뜯을 기세더라고요. 세상 둘도 없는 효자인데 자기 부모 욕먹이는 글을 스스로 올린 셈이니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습니까? 참 가엾네요. 이 글도 남편이 곧 볼 테니 한마디 하겠습니다. 시어머니, 당신 엄마 엄청 교활해. 아주 교활한 어른이야. 진짜 둘도 없이 교활해. 이건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해주는 거야. 일부러 교활하다는 단어를 골라서 꼭 열받으라고 하는 말인데 제발 이 단어에 꽂혀서 저한테 먼저 사내만에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우선 제 친정엄마께서는 남편을 만나기 1년 전,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급성 질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결혼한 지 11개월째고 매주 적으면 1번, 많으면 3번씩 업무 시간이고 샤워 중이고 간에 받을 때까지 최대 17번까지 전화하시는 시어머니를 견디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기억할 겁니다. 신혼 초 업무 시간에 부재중 전화가 3분 간격으로 8통이 와 있었고 시어머니는 타임라인상 한 통 부재중 전화를 남긴 시점에 남편한테 전화해서 며느리 일 방해해서 미움 살까 걱정된다 하며 눈치 보는 시어머니 역할을 충실히 하신 후 나머지 7통을 저한테 거신 거였습니다. 진짜 받을 때까지 하신 거죠. 그렇게 받을 때까지 하셨던 전화의 용건은 TV에 화분이 면역력에 좋다는 내용이 나왔다. 내가 인터넷 검색 같은 거 잘할 줄 모르니 네가 알아보고 시댁 것과 남편 먹일 것을 사라 였습니다. 그날 집에 가서 너무 충격적인 마음에 남편에게 핸드폰 통화 내역을 보여주며 어머니가 나한테 받을 때까지 8통이나 전화를 하셨다 하고 알렸습니다. 남편은 의아했겠죠. 우리 엄마는 한 통하고 더 한 적이 없다 그랬는데 하며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께 전화해서 화분 사는 게 뭐가 그렇게 급한 일이길래 8통이나 했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8통? 그럴 리가. 난 딱 한 통하고 그 다음은 며느리가 1시간 정도 있다 전화 온 거 받았는데 잠깐만 통화 내역 좀 보고. 아이고 핸드폰이 왜 이래. 잘못 눌려서 계속 전화가 갔었나 봐. 거기다 내 핸드폰이 요즘 바꿀 때가 됐는지 이상하다. 어떡하냐. 주책 맞아 보였겠다.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소름이 끼쳤습니다. 분명 마지막 전화가 왔을 때 제가 받자마자 이번 것까지 안 받았으면 엄마가 좀 화날 뻔했다.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회사에 있는데 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엄연히 옷 어른 건강과 남편 건강 같은 건 집에서 여자가 챙겨야 할 부분이다. 그 부분은 네가 친정엄마가 없어서 가르쳐줄 사람이 없으니 내가 가르쳐주려고 전화를 한 거였다. 부재중 몇 통 남겼기로써니 그걸 남편에게 알리냐. 그런 건 교활한 여자들이나 하는 짓이다. 처신을 잘해야 하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말 듣고도 왜 받아치지 못했냐고요. 첫 번째는 저희 다 키워놓고 돌아가신 엄마. 그저 시어머니만큼 오래 못 사셨단 이유로 딸한테 가르쳐줄 거 못 가르치고 가신 분 만들기 싫어서 제가 잘 해야 한다는 생각과 두 번째는 엄마 돌아가시고 오빠가 결혼해서 낳은 조카와 제 결혼으로 슬픔을 겨우 털어내신 아버지 가슴에 못 박고 싶지 않다는 생각.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전 정말 누가 싫으면 똑같이 지랄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손절해버리죠. 그래서 참았던 건데 이땐 몰랐었네요. 남편을 갖다 버리지 않는 한 시어머니는 제가 원한다고 해서 손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걸요. 무튼 그런 일이 있고 난 후로 시어머니한테 업무 중 전화 오면 우선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톡을 남겼죠. 업무 중이니 제가 몇 시에 전화 드리겠다고. 그러면 시어머니는 체감상 한 달에 한 번 정도 남편한테 며느리가 전화 안 받아서 방해했을까봐 걱정하는 눈칫밥 먹는 시어머니 행세를 했던 모양입니다. 남편이 글을 올리고 난 후 제가 그동안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톡 남긴 걸 모두 보여줬어요. 그런데 당장 본인이 글 쓴 게 지워지지 않고 자기 엄마가 계속해서 욕을 먹고 있으니 눈이 뒤집혀서인지 제가 보여준 건 보이지도 보고 싶지도 않은 모양입니다. 무튼 그래도 여기까지는 벨소리를 장송곡으로 바꿀 생각까지는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초 결혼하고 시아버지의 첫 생신이라 생일상을 차려드렸을 때 또 일이 생기더군요. 잡채, LA갈비, 모둠전, 소고기 미역국, 탕평채를 내서 상을 차리고 모두 다 둘러앉아 먹으려는 찰나에 내 시아버지는 소고기 미역국보다 홍합 들어간 미역국을 더 좋아하시는데 좀 물어보지 그랬니? 네가 편할 대로 차리면 그걸 생일상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 않니? 안 사돈이 안 계셔서 너한테 이런 사소한 것까지 알려줄 어른이 없었으니 이번 건 실수로 넘기고 네가 차린 정성이 있으니 오늘은 맛있게 먹도록 할게. 고맙다 며느라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정말 토시 하나 안 빠지고 다 기억이 납니다. 중간에 시아버지께서 나 소고기도 좋은데 라고 하셨지만 안 들리시던 듯 저 말을 끝까지 다 하시더라고요. 말미에 제 정성을 논하시며 고맙다로 마무리하시면서 교활함이 뭔지 몸소 시험까지 해주시면서요. 거기다 대고 먹기 싫으면 안 드셔도 됩니다. 라고 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게 되면 저만 이상한 사람 되게 만들어 놓으셨으니 그날 남편이며 시동생이며 아주 맛있게 먹었다며 고마워 여보, 고마워요 형수 이러는데 마치 이 집안 남자들은 다 내 거야. 너 따위가 발버둥 쳐봤자 네 편은 없어. 라는 식의 표정으로 뒤에서 지켜보고 있던 시어머니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들었던 생각은 내가 이 집안에서 버틸 수 있을까? 그냥 이혼하고 내 삶을 찾을까? 그러면 저 교활한 시어머니가 이긴 것이 되겠지. 그냥 나나 돌보며 살면 편할 텐데 였습니다. 그런데 거의 1년을 이렇게 당하고 나니 오기가 올라서 이렇게는 못 그만두겠다. 우선 내 마음부터 다잡고 이 집에서 나는 나대로 살면서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자 하는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여기까지 생각을 마치고 나서 제일 처음 했던 게 장송곡으로 벨소리를 바꾼 거였습니다. 베르디의 레퀴엠 중에 진노의 날로요. 참 웃기고 유치하죠. 그래도 제 기분은 좀 나아지더군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얼른 별세 하시라고 이 곡을 고른 게 아니라 진노의 날이라서 고른 겁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이 벨소리가 울리면 그냥 전화를 안 받았고 콜백하겠다는 문자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콜백이란 말도 참 웃기네요. 제가 시어머니 전용 콜센터도 아니고. 무튼 문자 전화 다 씹었지만 차단은 안 했습니다. 제가 씹는 동안 약 올라 할 시어머니를 상상하는 게 좋아서요. 그러다 며칠 전 집에 있을 때 그 벨이 울려서 남편도 있기에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이때 제 시댁 벨소리가 장송곡으로 바뀐 걸 남편도 알게 된 겁니다. 저희 둘이 집에 있을 것 같은 시간에는 전화를 잘 안 하시다가 제가 계속해서 안 받으니 시어머니께서도 열받으신 거겠죠. 전화를 받아서 네 어머니 집입니다. 남편도 같이 있어요. 바꿔드려요. 했더니 그래 해보자는 거지 하고는 뚝 끊으시더라고요. 시어머니 때문에 자동 녹음 기능을 켜놓은 터라 그 통화 내용도 녹음이 다 되어 있어 남편이 좀 진정되면 이것도 들려주려고 합니다. 시어머니 말씀대로 진짜로 해보려고요. 전 이번 일로 남편이 바뀌길 바라는 마음은 15%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한다기보다는 희망하는 거죠. 제 생각이지만 이 일의 끝은 집안을 다 뒤집어 엎고 나면 남편이 저랑 살지 지엄마랑 살지 정하게 되겠죠. 그리고 남편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길래 전화를 안 받느냐고 하는데
그 별로 대단치도 않은 일을 제가 해줘서 대학원 나와 취직도 못했던 6월에서 10월 사이에 먹고 살았다는 건 기억을 못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물론 지금은 다행히 취직이 잘 되었지만 본인이 취직하자마자 제 일이 대단치도 않은 일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글을 쓰다 보니 넋두리가 되었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다들 감사하고 제가 하고자 했으나 때를 기다리느라 쾌쾌한 냄새를 풍기며 썩어가는 마음들을 대신 말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지금은 남편을 사랑하네 어쩌네와는 별개로 그 교활한 시어머니가 지발등 찍는 꼴을 꼭 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수개월을 살아와서 남편과 앞으로 살 거다 말 거다까진 생각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그 부분은 정말 깊게 고민을 해볼 생각이에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이 시어머니 진짜 교활하다. 돌아가신 안사돈까지 끌어들여서 며느리를 깎아내리는데 쓰다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니 저 같으면 피가 거꾸로 솟았을 듯 합니다. 두 번째 댓글. 저 신랑이 소름 끼치는 점은 자기 부모는 알지도 못할 장송곡 벨소리로 세상 모욕을 다 당한 것처럼 굴었으면서 아내한테는 직접 욕먹어보라고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철 좀 들었으면 좋겠네요. 세 번째 댓글. 친정에 알리세요. 친정 아빠랑 오빠가 계신다고 했죠. 물론 알리고 나면 당장은 속상하시겠지만 나중에라도 님 속끓인 거 알게 되면 그게 더 억장이 무너집니다. 님 친정엄마 없다고 그 교활한 여자가 무시하는 거예요. 저는 오빠한테 말했고 나이 차이가 좀 나는 오빠인데 일단 남편을 조지고 집안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 일을 친정에 알리고도 님 남편이 떳떳할 것 같아요. 아주 쪽팔려 뒤지겠죠. 친정에서 한번 조져줘야 시어머니가 님을 무시 못하고 님 남편도 조심합니다. 이런 미친 시어머니한테는 친정에서 개망신을 줘야 해요. 네 번째 댓글. 가족 단톡방 만들어서 통화 내용 녹취본 올려주고 나오세요. 남편이 들으려고도 안 하고 오직 본인 엄마가 온라인상에서 본인이 쓴 글 때문에 욕먹는 거에 정신이 빠져있는데 시간 지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온 가족들한테 다 까발려져야 창피한 줄 알죠. 다섯 번째 댓글. 그 할망구 참으로 악독하네요. 그냥 며느리한테 질투나 심술 조금 내는 게 아니라 일부러 속이려고 연기를 하는 게 일반적인 시어머니랑은 다르게 진짜 교활한 여우 같은 할망구네요. 쓰니 이기려고 들 필요 없어요.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버려요. 지가 이겼다고 좋아해봤자 남는 건 이혼남된 자식밖에 더 있나요? 이왕이면 증거 남겨서 위자료도 뜯어내면 좋고요. 교활한 할망구 상대하면서 받을 스트레스 생각하면 그냥 빨리 버리는 게 남는 겁니다. 정리될 때까지 증거는 꼭꼭 남기시고요. 여섯 번째 댓글. 비밀번호 바꾼 거 정말 너무 잘한 일이네요. 남편이란 인간 글 지우고 싶어서 지금 환장하고 있을 텐데. 일곱 번째 댓글. 전화기가 이상해서 저절로 6, 7통이 발신되었다는 말을 믿는 등신은 없어요. 진짜 믿었다면 사리 판단 안 되는 모질이겠죠. 처음부터 님 남편은 눈 닫고 귀 막고 철저히 자기 엄마 편에 서기로 이미 결정을 한 겁니다. 그냥 그 미친 집안에서 나오시면 안 되나요? 그래는 그 사람의 댐댐이를 비롯한 모든 게 묻어나기 마련인데 저런 미친 모자 사이에 끼어서 고통받으시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